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병원을 가지 않는데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또 약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고금리에 대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상당한 내성을 갖추었고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중동과 불확실성의 해소가 결정적인 어떤 그 상승 모멘텀 혹은 이제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하이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걱정들이 상당히 많죠. 자, 먼저 이제 크게 고민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틀에 걸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또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면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썸네일 제목은 진검승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셉 그랜빌 이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가 대체적으로 거의 막 상투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또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가 또 바닥에 가까운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이제 팔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자,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어도어 사태를 비롯해서 핵심 접근법 중심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 사태를 요약을 하면 뭐 어도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하이브하고 미니진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을 이제 포착했다고 그러죠. 오늘도 뭐 계속해서 뉴스에서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니지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이제 그 뉴진스 아일릿이 최근에 이제 아일릿이 지금 글로벌 그 스트리밍이 이제 1억 뷰를 이제 돌파했다고 그러죠. 하여튼 잘 나가고 있는 아일릿이 결과적으로 이제 뉴진스를 이제 표절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소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 접근하고 있고요. 자, 아울러서 지금 내부 문제, 하이브 내부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게 결과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제가 보기에는 강론보다는 어떤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알아봤더니 일단 뉴진스를 사실 그 미니진 대표가 소스뮤직에서 또 빼왔다고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저런 정황을 본다라면 사실 그 고래하고 새우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여하튼간에 이제 뉴진스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컴백을 하게 되는데 뉴진스가 활동을 중단해서 사실 그 미니진 대표가 얻는 득하고 하이브가 얻는 득이 없죠. 그러니까 둘 다 결과적으로 이제 뉴진스는 활동을 지속하는 게 서로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그 엔터주들은 제조업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워낙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접촉이라든가 충돌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이제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사실 그 지금 경쟁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동종 업체 뭐 JF라든가 YG 혹은 이제 그 SN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직영 체제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자회사의 어떤 그 지배력을 좀 더 이제 강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방시혁 의장 하이브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엔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엔터 기업이 아니라 어떤 그 IT 플랫폼 기업을 지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 지금 어도어 혹은 이제 미니진 측에서 하이브 내부 비를 계속해서 이제 그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특히 이제 아일릿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스트리밍을 이제 그 달성했다고 지금 이제 어제 그제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아일릿 같은 경우는 다소의 어떤 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매일 지금 하루에도 저도 이제 뭐 YTN이고 뭐 계속해서 다른 뉴스도 보고 있는데 하이브와 혹은 이제 그 미니진 측 간의 갈등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듣기 싫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4월 들어서 하이브 주가에 굉장히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저는 이제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제 4월 시작서부터 현재까지
증권사 보고서가 19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또 이제 그 하이브와 어도와의 이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4월 23일이죠. 4월 23일. 자, 지금 이제 보고서가 4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를 뭐 하나하나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인데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4월 초에 목표 가격을 31만 원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지금 4월 13일 날 보고서 보니까 목표 가격을 34만 원도 상향을 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재미있죠. 자, 보고서 제목이 이제 실적 영향 크지 않을 것, 단기 멀티플 영향이 있겠으나 롱텀 뷰 변화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그 밑줄 친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하이브 내 미니진 배제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하나투자증권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 쪽에 이제 증권사 전망이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정서는 뭐냐면 하이브 편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정서는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하이브의 타사 대비 멀티플 프리미엄 부여의 여러 요인 중에는 멀티 레이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우선순위를 봐서 가장 먼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멀티 레이블 취지입니다. 멀티 레이블 취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자, 미니진 없는 뉴진스 퍼포먼스에 대한 확인 과정 중 주가의 변동 확대성은 이제 확대는 이제 불가피하다. 뭐 그런 이제 당연한 이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정근하겠지만 지금 이제 20만 원 정도 혹은 이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는 잠시 후에 또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절대 지지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틀 연속, 오늘은 이제 소폭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빠졌다면 거의 이제 뭐 가격 조정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베스트 증권 이제 보고서 보면 어도 감사 이슈, 뉴진스 활동은 뭐 계속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도 감사 이슈로 인해 당분간 하이브 주가는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동폭은 사실 그 이틀간에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주식이라면 여기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고, 안 될 주식이라면 깨버리겠죠. 자,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관해서는 첫 번째 이제 뉴진스의 전속 계약권이 하이브에 귀속되어 있고, 따라서 예정된 일정을 포함한 향후 활동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이제 그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미니진 측도 그렇고 하이브 측도 그렇고 일단 뉴진스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또 중요하죠. 뭐 그런 걸 감안한다면 활동 중단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제 물 들어왔을 때 이제 노지라고 그러죠. 뉴진스가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제2의 어떤 블랙핑크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월 23일자 보고서입니다. NH투자증권 보고서인데 자회사 어도 관련 노이즈 발생, 그런 제목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어도의 측에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하이브는 뉴진스의 예정된 활동이 정상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당연한 거죠. 어도 입장에서도 뉴진스의 예정된 컴백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중단했을 때 입는 피해가 더 크죠.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타 내용은 사실 그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투자증권 역시 그 4월 23일자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단기 변동성 확대되나 매수 구간이다. 오히려 매수 관점입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이브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뉴진스는 데뷔 이후 2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견고한 팬덤을 형성했고, 이들은 이제 프로듀서의 팬이 아닌 뉴진스의 팬임을 감안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하이브 편을 좀 들은 보고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민진 대표는 대단했어요. 하여튼 뭐 역할이 대단했죠. 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평가하시기 바라고요. 양측 모두 뉴진스 IPO 훼손을 원치 않기 때문에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5월달, 6월달에 발매될 예정인 음반 활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2023년 하이브 전사 대비 어도 매출액은 매출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는 대략적으로 한 10%대, 10%, 11%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증권사 보고서로 우리가 요약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뭐 대체안이라든가 핵심 전략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장기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뭐 장기 월봉 해봐야 2020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기간이
길진 않죠. 자, 여튼 2021년도 11월 달에 42만 원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빠진 것은 자, 알게 모르게 하여튼 그 BTS 활동 중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그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고점 이후에 주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특히 20만 원대에서 BTS가 이제 그 단체 활동을 중단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10만 원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10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고 그 이후서부터 다시 상승 반전을 보게 되는데 2020년하고 지금 2024년하고 하이브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JYP의 PBR이 6배가 넘어요. 아직까지도. 네, 하이브는 3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그 위에 그 좌상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어떤 그 이슈 간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그 뭡니까 더킹이라는 영화 있죠. 조인성 씨 나오는 영화 보면은 더킹에 보면 이제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그런 내용인가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 나온 이제 하이브 이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 당연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미니진 사태, 어도어 사태가 되어 있고 이게 뉴진스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진스는 제2의 블랙핑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이제 국내외 특히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지금 어도어 사태하고 UMG의 어떤 독점 계약 간의 어떤 그 힘겨루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좀 세다고 봅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 기준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뉴진스의 전체 매출이 차지한 비중이 사실 한 10% 정도에 불과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다음에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의 독점 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동력이다, 근거다, 트리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유 같은 간에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K-팝을 접했을 때 K-팝이 특히 북미라든가 혹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많을 것 같은데 전체 시장 대비해서 지금 한 3%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UMG와의 어떤 독점 계약을 통해서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톱 티어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동력이라고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도어 사태하고 또 최근에 또 UMG와의 독점 계약을 했죠. 이 이슈 간의 어떤 대결을 봤을 때는 당연히 UMG와의 어떤 건이 상당히 크다. 굳이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3대 7 정도, 2대 8까지는 아니더라도 3대 7 정도로 된다. 힘겨루기인데 결과적으로 힘의 균형점은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그 엔터 사업의 한계,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기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아티스트가 인기가 확 높아지면 뭐 매출이 확 늘어났다가 갑자기 뭐 안 좋은 구설수가 나오거나 혹은 뭐 기타 이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급락하는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뛰어넘었다기보다는 뛰어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요번에 이제 어도어 사태로 인해서 하이브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가 좀 더 이제 강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올해부터 2024년서부터 이제 위버스가 본격 가동화 되죠. 지금 이제 하이브의 그 사업부는 이제 뭡니까 레이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플랫폼 그다음에 솔루션입니다. 그 레이블이라는 것은 뭐 다 레이블 체계가 기존의 레이블 체계가 되어 있고 지금 플랫폼이 이제 위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지금 교육 사업에 대해 진출하는 것 같은데 IM 사업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솔루션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이제 그 한 가지 강력한 두 가지 성장 동력이 있는데 한 가지 더 UMG와의 독점 유통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화, 세계화가 이제 본격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사실 2020년도 가격대 중하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악재가 터졌다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핵심 논리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제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10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상승 충격 1파가 나왔고, 그다음에 2파동 조정 이후에 1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승 충격 3파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 4파인데 조정 4파가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갔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학관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30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 정도, 17만 원, 18만 원대에서 조정을 받고 앞으로 올라오는 파동은 5파동이에요. 저는 5파동이 온다고 제가 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거기 이제 돌발적인 악재를 맞이했는데, 자, 이제 좌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아주 그 FM처럼 교과서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 다시 상세는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좌상단에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된 상승이냐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상승이냐. 준비가 안 된 상승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등이 한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준비된 상승 같은 경우는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악재는 매도 세력의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제 그 열봉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이게 좀 오타라고 봐야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지선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악재가 터졌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따라가서 팔아야 돼요. 근데 바닥권에서 20만 원, 18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바닥권에서 많이 다졌던 상황에서 상승 전환되는 그런 파동에서의 악재는 오히려 매도 세력의 이탈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하락 전환의 변곡은 호재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대상투는 뭐냐면 결정적인 호재,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대상투가 일어납니다. 거래 상투와 함께. 반대로 상승의 변곡,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거나 혹은 계속 횡보를 보다가 그다음에 상승으로 변곡될 때는 악재 속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악재 속에서 마지막에 잔여 매물들이, 썩은 매물들이 소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지금 하이브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틀간에 걸쳐서 약 2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졌는데요. 첫 번째 거래량은 놀랐죠. 저는 이제 BTS 단짝부터 중단, 이거 하이브하고 이게 연계가 이제 뉴진스하고 우리가 이제 매칭이 되면서 와 무섭다 그래서 막 터는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어제 이제 그 화요일 같은 경우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야, 이러다가 하이브가 이게 더 크게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또 100만 주 이상 바쳤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날 그 대량 거래는, 저는 이제 월요일날 대량 거래는 제가 추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화요일날의 대량 거래의 상당 부분 매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저희가 3개월 회원 모집은 저희가 이번 달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뭐 그래도 어려운 장세 속에서 그리고 간간히 또 회원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또 하이브도 그렇고 3개월 만기가 지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원 자격은 유지해 드립니다. 유지를 해드리고요. 자, 하여튼 여튼간에 지금 이제 한 종목이 더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음 주 정도 초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라도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매도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게 매도가 뭐 4개월이 지나든 5개월이 지나든 뭐 설상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매도 시간이 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하여튼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하고 내가 하이브를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남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하이브 혹은 삼성중공업을 써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또 회원 관리 프로그램에 감안해서 또 회원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